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기준목 매매법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같이 함께 실전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기준목 매매법 제가 많이 설명해서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고, 혹시 이제 처음 구독하셔서 모르는 분들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준목 매매법이라 함은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이 장대 양봉이 차트상에서 발생했을 때를 이제 노리는 이제 매매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 이 장대 양봉을 노리느냐? 보통 이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세력이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갖다가 우리는 포착을 하고, 이 신호를 포착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 신호를 포착하면 우리가 주가 급등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패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상승을 지속하는 패턴이 있고요. 이렇게 상승을 지속하면서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네, 우상향하는 거의 장점은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근데 반면 단점은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이제 매수할 경우 이제 이런 구간에서 올려가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점이고요. 네, 저희가 두 번째로는 이제 횡보 상승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횡보 상승하는 패턴의 장점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이렇게 횡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하게 됐을 때 수익을 갖다 극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횡보할 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1번과 다르게 2번은 기다리는 대신에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통상 세력의 힘이 어느 정도 어디가 제일 강하냐 하면 보통 이제 단기 급등은 이 2번 패턴의 세력에서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상한가가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가는 경우는 있잖아요. 이렇게 연속으로 가는 경우는 바로 투자 과열 경고 걸리면서 이제 멀리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다시 상승, 그리고 또 횡보했다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쉬었다 갔다 하면서 좀 멀리 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마지막으로 조정 후 상승 패턴인데요. 이 조정 후 상승 패턴을 갖다가 보는 이유는 보통 주식들이 상한가나 아니면 장대 양봉의 기준봉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그 기준봉의 시가 혹은 이 절반 가격까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리는 거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서 기준선을 갖다가 그어놓고 이런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혹은 이런 자리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장점은 조정을 받을 때 사는 만큼 이제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함께 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조정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만 단가가 싸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시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예시는 제가 이 기준목 매매법에서 관심 종목 해놨던 종목 중에 비슷한 종목들이 있어요. 먼저 아진산업입니다. 여기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렇게 기준봉이 발생을 합니다.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나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기준봉이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연달아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수 기회가 적고요. 이렇게 가를 때 이런 부분에서 올려가면서 사야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갖다가 우리가 기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 종가 기준으로 고점까지 봤을 때 한 40% 정도 올랐었습니다. 고점까지 44%인데 한 40% 정도 올랐다. 다만 비싸게 사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조정이 안 나왔는데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 꽂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손실을 갖다가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1번을 갖다가 살펴봤고요.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 횡보 상승 패턴입니다. 이 횡보 상승 패턴은 대표적으로 에코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에코플라스틱의 이제 차트를 한번 넓혀서 보면요. 기준봉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쭉 횡보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 횡보를 했다가 다시 기준봉이 생기고 나서 또 급등.
그럼 만약에 이 패턴을 이어가면 보통 한두 번 정도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자리를 지켜주면 기다리다가 한 번 더 급등하는 패턴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을 익혀두면 좋다. 그리고 이번 패턴은 이런 횡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조정 후 상승 패턴인데요. 조정 후 상승은 대표적으로 이 종목 중에서 엠바이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기준봉이 발생을 하죠.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나서요. 넓게 박스권을 갖다가 그립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 기준봉의 시가까지 조정을 받죠. 이 기준봉의 시가까지 조정을 받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여기 단기적으로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 기준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바닥 기준으로 141%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래 기다린 만큼 이제 요 조정 후 상승 패턴이 가장 높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1, 2, 3번 패턴을 외워두고 우리는 이 패턴에 맞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법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업을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화성밸브라는 기업이고요. 여기 제가 추가해 놓은데 화성밸브 여기 있네요. 이 화성밸브라는 기업은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상승 하락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2번 패턴이었는데 돌파했다가 다시 눌리면서 이 기준봉의 시가 부분까지 갔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 자리는 여기 돌파 자리가 되기 때문에 2번 패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하게 될 경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번 패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걸 돌파할 경우에는 상승할 수가 있고 화성밸브는 단기적으로 6,300원이나 6,630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를 돌파할 경우에는 그래도 한 7,400원대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괜찮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제가 같이 살펴봤는데 일단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기업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티플로 봤을 때는 PBR도 이제 1배가 안 되고요. 지금 퍼는 이제 20배가 되어 있는데 아마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올라간 만큼 지금은 20배가 안 되네요. 한 15배에서 18배 사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일단은 망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회사라면 어느 정도 세력이 매집이 확인되었다 했을 때 이슈가 타고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몇 번 매매를 했었는데 화성밸브는 이제 세력들이 매집하고 나서 이렇게 빵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금 기준봉들이 이어서 발생하는 패턴을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봉이 발생했고요. 이거는 바로 급등하는 테스나 조정을 받으면서 이 3원 자리조차 이탈을 합니다. 이게 변형적인 모습이죠. 3원 자리를 이탈하나 여기를 다시 복귀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준을 철저하게 잡는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이탈할 때 이제 손절을 하는 거고요. 다시 복귀를 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이 두 번째에서는 이제 2번 패턴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다가 횡보하는 패턴을 이렇게 쭉 보였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준봉 상승.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았지만 단기적인 3번 패턴이죠. 이렇게 시가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주가는 다시 상승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박스권 돌파 자리가 중요한데 오늘 기준으로 이 박스권 돌파를 했습니다. 7.21% 오르면서 이런 경우에는 내일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급등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회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시총 대비 매출액이 적게 나오지만 매출액 성장성이 높다. 보세요. 매출액이 38%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역성장하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까지 했으니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최근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스마트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모백스가 급등을 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 이삭 엔지니어링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쭉 한번 살펴봤으니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